자, 연말 정치를 이끌 주인공을 찾아라. 네, 최강 업종을 찾아라. 먼저 업종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. 자, 먼저 한 분 한 분 오늘 나는 어떤 업종을 준비했다. 업종 얘기 먼저 듣고요.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워낙 사실 좋게 보는 업종이 많으시겠지만 딱 하나만 제가 선택을 해주세요.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하나를 먼저 좀 불러주시고 또 나머지도 괜찮게 보는 업종이 있으면 다시 또 부연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동엽 파트너의 최강 업종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말 네. 최강 업종 오늘 어떤 쪽 준비하셨나요? 네, 의외다 싶으실 때는 저는 건설업 준비했습니다. 아, 건설업요? 네. 진짜 의외다라는 생각이 네. 좀 드는데 자, 우리 조일교 파트너는 어떤 업종 선택하셨을까요? 두 개 해도 돼요? 아, 그럼요. 근데 아까 많을 거지만 그래도 뭐 한두 개만 골라주십시오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많지가 않아요. 네. 정말 어렵게 골랐어요. 종목들이 없더라고요. 그만큼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IT 소재하고 OLED 장비 쪽인데요. 네. 투자하는 IT 거하고. 소재하고 OLED 장비. 예, 그러니까 장비 투자 쪽인데 굳이 하나 더 포함시키려면 바이오 제약을 좀 넣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바이오 제약은 또 너무 차별화 심하잖아요. 네. 가는 놈은 가고 못 가는 놈은. 그래서 이거 두 개 할게요. 네, 자 얼핏 들어보니까 역시 IT 쪽하고 그다음에 코스닥에는 제약 바이오 쪽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워낙 바이오는 종목별 차별화가 심하기 때문에 업종으로 놓고 본다면 일단 IT 소재, OLED 장비 이쪽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자, 박찬욱 파트너의 최강 업종도 들어보도록 하죠. 어떤 쪽일까요? 네,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고 있는 OLED 장비 및 소재 쪽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야, 일단 우리 박찬욱 파트너와 조일교 파트너가 약간 좀 겹치는 듯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 자, 어쨌든 구체적으로 왜 이쪽을 좋게 보는지 제가 참조적으로 저희가 사실 이제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단기적으로 올라서 좀 조정 나오더라도 다시 더 올라갈 수 있는 또는 아예 조정 안 나오고 갈 수 있는 어쨌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혹시나 만약에 내가 지금 샀는데 또는 뭐 분할 매수 측면에 접근을 했는데 이 업종 자체가 어쨌든 뭐 연말까지 추세적으로 내려앉는다든가 뭐 이럴 가능성보다는 좀 장이 안 좋아서 조금 쉬더라도 결국 지금 가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업종이나 또는 시장이 안 좋더라도 지금 가격에서 큰 조정 없이 갈 수 있는 업종 이쪽이 좀 필요한 건데요. 그러려면 아무래도 뭔가 좀 차별적인 성장 모멘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는 뭔가 뭐 연말에 한번 붙일 만한 차별적인 재료가 있거나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, 오늘 선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. 자, 먼저 혼자서 외롭게 건설업종을 선택을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듣기 전에 건설업종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. 조일교 파트너께서는 우리 김동엽 파트너 건설업종 들고 나오셨는데 잘 들고 나오신 것 같나요? 어떻게 보십니까? 건설업종도 이렇게 해외 쪽하고 국내 쪽하고 달랐어요.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제가 보는 건설업종은 몇 가지 있긴 한데요. 네. 제가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라서 감히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자, 일단 뭐 건설업종 하게 되면 우리가 해외 건설도 있고 국내 건설도 있고 아마 달리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뭐 남북 경협조와도 연결된 쪽도 있긴 한데 자, 일단 조일교 파트너께서는 그게 가장 그렇게 최강 업종이라고 부를 만할까? 뭐 약간 이런 분위기를 좀 주신 것 같은데.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묘하게 말을 바꾸시네요. 네, 박찬욱 파트너는 어떤지 네.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. 건설업종 어떻습니까? 네, 건설업종은 저는 국내 건설 쪽보다는 해외 쪽 플랜트나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의 뭐 스마트 시티, 그렇게 이제 중동 쪽의 대규모 스마트 시티 건설 쪽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은 그래도 건설주 중에서는 좀 그래도 특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중요한 거는 주제가 연말 최강 업종을 찾아라. 그것도 하나만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본인 돈을 투자를 한다면 내가 뭐 한 1억 정도 있는데 만약 하나를 몰빵한다면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나는 이 업종에 지르겠다. 뭐 이런 의미에서야 오늘 사실 주제를 던진 건데요. 자, 일단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아마 이 방송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건설업종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앞서 우리 조일교 파트너의 반응을 봤을 때는 뭔가 좀 미지근한 이런 반응을 좀 보이셨거든요. 원래 이게 시장이라는 게 네.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 안 가지는 종목들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살짝 말을 바꾸신 건가요? 아니요. 제가 왜 그 생각을 못했는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뭐 김동엽 파트너의 또 편을 살짝 들어주신 듯한 분위기인데 자, 일단 여기 뭐 함께 하시는 우리 파트너분들 또는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의 가우뚱하는 부분을 뭔가 좀 해소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왜
좋게 보시나요? 일단은 뭐 앞서서 우리 대표적인 최강 업종 말씀해 주신 거에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뭐 9월달, 10월달 들어오면서 가장 핫한 업종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지금 OLED 장비라든가 소재단의 네. 소부장 업종 뭐 테마들 이런 것들이 계속 핫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계속 갈 수 있어라는 그런 바탕에 입각을 해서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밀 수 있는 테마이자 업종인 게 분명하지만 뭐 이렇게 토론의 좀 다양성을 네. 위해 가지고 그리고 방금 우리 조일교 수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개인 투자가분들 우리 아이언 투자가분들이 굉장히 그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소외 업종에서 사실 시세가 또 나기도 하거든요. 그또 조금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좀 소외되어 있는 업종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자, 이럴 수도 있겠다. 어쩔 수도 있다는 얘기가. 일단은 시대적인 상황이 금리 인하 시대라는 거죠. 네. 그래서 건설 업종에는 조금은 그래도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그리고 최근에 뭐 정책적인 효과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테마들이 상승되고 있고 합니다만, 최근에 SOC 관련된 투자 관련해서 또 대통령께서 경제 장관들을 여러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얘기하신 얘기가 있거든요. 특히나 이제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뭐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을 좀 서둘러라. 그리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이를테면 뭐 GTX 같은 것들을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노후 시설 개량을 위한 그런 SOC 같은 3대 방점을 찍으시는 정도로 해서 SOC 투자에 대한 그 강조를 하셨고요. 그리고 지금 정책상 11월 달로 예정이 돼 있을 걸로 보이는데 민자 투자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또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이 다음 달 정도 활성화돼서 만약 활성화된다고 하면 민자 투자 쪽으로 SOC 투자가 좀 이끌어지는 그런 마중물을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현재 그 300억 원 이상의 공공발주 투자건이 한 76건으로 해서 9조 원 정도가 지금 대기가 예정돼 있는데 네. 요것들이 최근에 어떤 정책적인 바람을 타고 조금 더 조기 착공을 하게 될 경우에 관련되는 뭐 건설이라든가, 사실 이게 제가 건설업을 들고 왔지만 며칠 전에 한번 그런 정책적인 효과가 있을 때 건설, 뭐 시멘트, 철도 뭐 이런 쪽이 네. 같이 종합적으로 좀 오른 바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SOC 투자 관련주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,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방금 우리 두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뭐 국내 경기는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이슈 때문에 조금 위축이 됐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해외 건설 수주가 많은 기업들, 지금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1조 원 수준 가까이 네. 되는데 오늘 종가상으로 시가총액이 4조 한 8천억 정도 수준 되거든요. PER 단위로 한 5배 수준이 안 되고, GS건설 같은 경우 최근에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상태라고들 많이 리포트들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주들, 그러니까 국내 주택 사업과 해외 그 뭐 건설 관련해 가지고 수주 산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대형 건설주들 위주로 해서는 하반기 특히나 11월 이후에 한번 바람이 불 수도 있어라는 생각. 그리고 또 한 가지,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게 내년도 이제 4월 달 총선이라는 걸 네. 앞두고 아무래도 표심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관련되는 그뭐 표심 따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좀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염두를 두고, 지금 현재는 좀 미풍에 가깝지만 연말 정도 되었을 때는 내년 봄을 앞두고서 하나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업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자 연말에 일단 건설주 한번 꿈틀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사실 건설 경기가 지금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건설주들이 뭐 주가 수준도 뭐 신저가 부근에서 좀 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. 특히 남북 경협과 연계된 또 건설사들이 많다 보니까 뭐 주가도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지금 금리 인하기에 뭐 지금 당장 10월달 FOMC 회의를 통해서도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지만 지금 금리 인하기에다가 최근에 어떤 정부 정책이 약간 SOC 쪽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. 일단 SOC 관련주나 해외 건설주 쪽을 좀 봐야 된다,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네. 거기다가 아무래도 GTX라든가 3기 신도시 쪽의 사업지를 많이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
좀 추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구체적으로 또 종목이 또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. 오늘 이 방송 끝나자마자 우리 유튜브 라이브 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방송을 통해서 종목 얘기도 살짝 또 좀 드릴 테니까 참조해 주시고요. 자, 조일규 파트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IT 소재 쪽, 그 다음에 OLED 장비 얘기를 주셨는데, 자, 워낙 요즘 좀 핫하긴 핫한 쪽입니다. 어떻습니까? 이제 저는 업종을 이렇게 분석을 할 때, 그러니까 업종을 예전에는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경기 상황에서 업종을 많이 봤는데, 요즘처럼 이렇게 대외적인 불확실 상황이 계속되면 그거를 때 업종 분석하는데 포함을 시켜요.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까요? 1번 자료 먼저 보시면, 제가 9월 달에 중국의 PMI 지수가 발표됐거든요. 이건 이제 10월 30일 날 이번 달 말에 또 나옵니다. 네. 예, 이게 이제 보통은 PMI 지수 같으면 경기 선행 지수죠.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보는데, 이게요, 그 올해 들어서 50 이상으로 올라간 게 딱 2번이에요. 그리고 한 번은 뭐 50점 몇씩, 뭐 거의 50배 붙어 있죠. 그리고 전부 다 50 이하죠. 그러니까 수축 국면이니까.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불안한데 이렇게 얘기했는데, 이 웬걸 지난주에 2번 자료 한번 보세요. 쇼킹한 일이 일어났죠. GDP가 발표됐는데요. 6. 이게 27년 만에 최저치예요. 이게 발표가 6.0이고 예측이 6.1인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, 저는 6이라고 그러잖아요. 6 안 믿어요. 사회주의 국가에서 뭐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? 이게 제가 중국의 모든 경제 상황을 지금 다 훑고 있는데요. 중국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계속 이제 부채를 갚아주는 형태의 흐름인데, 지금 중앙정부에 돈이 없어요. 네. 최근에 제가 파악한 결과 중국의 중앙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지방정부는 계속 국채를 발행해서 또 채무를 갚고, 국채를 발행했고 채무를 받고 막 이런 형태가 일어나더라고요. 제가 볼 때 지금 중국의 GDP 성장률요 3.7, 3.8 봅니다. 6 아닙니다. 저거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죠. 왜냐하면 지방 기업들이 전부 다 이렇게 뻥튀기해서, 작년에도 뻥튀기해서 2,200개 기업이 계속 뻥튀기해서 올렸고요. 올해도 뻥튀기해서 올리는. 그러니까 6을 딱 맞췄잖아요. 되게 신기해요.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? 안 좋죠. 그런데다가 3번째를 한번 보세요. 중국 외환 보유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2018년도 4조 달러에서 지금 3조 100억 달러죠. 부채 2조 달러고 단기 부채 1조 6천억 달러예요. 연간 수입 들어오는 게 6천억 달러고 홍콩 기업 DR 발행해서 5천억 달러 다 포함하면요. 지금 외환 보유고 3조 달러를 넘어서요. 근데 지금 아까 뭐라고 나왔는가 봐. 오늘 로스 미 상무장관이 11월 달에 굳이 우리 타결 안 해도 된다.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죠. 즉 뭔 얘기인가 하면, 이런 식으로 계속 끌면요. 중국 굉장히 위험해집니다. 자,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까지 했느냐. 저는 중국, 미국 무역 전쟁과 관련된 주식은 다 뺐어요. 그래서 그 주식은 아예 안 해요. 네. 그러니까 중국, 미국 무역 전쟁과 관련한 형태들은 절대 다 빼고 나니까 남는 게 IT 소재, OLED 장비, 투자 관련주, 제약바이오, 그 다음에 비철 관련주, 그 다음에 미래자동차 테마 요밖에 안 남아서 그럼 무역 분쟁 관련된 산업을 뺀 다 뺐어요. 나머지 쪽. 네. 저는 내년에 중국 외환위기 올 수도 있다고 봐요. 네. 너무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면 안 되지만 계속 제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. 중앙정부, 지방정부의 부채 이런 것들. 그래서 그러면 왜 IT 소재냐, OLED 투자나? 그러면 지금은 삼성이요. 이재용 부회장이 절대 OLED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? 내년에 중국 망하면 투자를 먼저 한 사람이 이기는데. 그러니까 삼성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. 분명히 제가 안 봐도 뻔하고요. 그다음에 IT 소재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딱 끝나고 나서 우리가 굉장히 자국의 독립적인 소재 산업을 개발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. 아니면 중국하고 치킨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투자 수혜주. 그러니까 완성품 업체들은 좀 타격이 있겠죠. 근데 이제 투자를 선행해서 가는 업체들은 상대에게 수혜를 받겠죠. 왜냐하면 상대가 안 좋을 때, 위기일 때 우리가 먼저 선투자하는 거는 기본 아닙니까? 네. 기본에서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럴 때는 IT는 좀 가벼운 주식. 그리고 OLED 쪽도 보면 LG 그룹보다는 삼성 그룹. 이렇게 해서 IT 소재하고 OLED 장비 쪽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. 이거는 중국이 위험해지면 오히려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준비해 왔습니다. 네, 자 일단은 IT 소재 OLED 장비, 자, 이 얘기를 싹 들었을 때는 기분이 조금 좋았다가 또 중국이 또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또 두려움이 다가오긴 합니다만은,
자, 아무튼 뭐 얘기하신 것처럼 내년에 중국 외환위기가 터지지는 말아야 되겠고 저도 이러면 뭐 사실 뭐 전 세계가 다 흔들려 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IT 소재나 OLED 장비 쪽 요쪽이 일단 좀 차별화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. 자, 박찬웅 파트너도 같은 쪽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접근하는 포인트는 좀 다를 것 같은 기분이 좀 맞습니다. 듭니다. 네. 왜 좋게 보시나요? 네, 저는 이제 연말 증시를 보면은 내년 1분기를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즉 주가는 실적에 3개월을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. 이제 하반기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OLED 패널 관련 장비 투자, 소재 쪽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. 아까 앞서 조일교 파트너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삼성에서 13조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는데요. 일단은 삼성만 투자한 게 아니라 중국의 BOE라는 그 기업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. 자, 근데 삼성과 중국의 이 두 업체가 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냐? 그것은 OLED 패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소형 OLED 패널부터 해서 QD OLED, 즉 대형 OLED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데요. 그 이유는 일단은 폴더블 폰 등장, 그리고 5G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해서 드디어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왔습니다.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스마트폰 그 수요가 그동안 교체 수요가 별로 없었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더라도 이 삼성 갤럭시 폰의 판매가 그렇게 신통치 않았습니다. 하지만 삼성의 갤럭시 S10 시리즈가 이제 나오고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5G 통신 관련 스마트폰으로 나오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. 즉 지금 프론티어 입장에서 삼성이 우뚝 올라섰는데요. 올해 일단은 5G 관련해서 1,600만 대 판매가 됐는데 내년 2020년도에는 이 5G 스마트폰이 무려 한 1억 9천만 대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그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소형 디스플레이 쪽에 수요가 폭증하는데 소형 디스플레이를 수율이 좋게 만들어내는 업체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밖에 현재 없습니다. 중국 업체들이 대규모 OLED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율을 지금 못 맞추고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지금 오늘 삼성 갤럭시 폴드가 일반인들한테 판매가 시작되었는데요.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가격은 239만 8천 원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이제 폴더블 폰이 이제 대세 흐름이 내년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 폴더블 폰, 즉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결과적으로 봤을 때 OLED 장비의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기 때문에 OLED 관련주들 꼭 보시고요. 이 폴더블 폰이 또 판매가 많이 되고 QD OLED 그 대형 TV 수요가 또 늘어나면은 이 OLED 소재 쪽도 당연히 실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는 OLED 소재주들 그리고 OLED 장비주들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자 요즘 뭐 OLED 관련주들이 핫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 OLED 패널이 쓰이는 곳이 스마트폰 같은 중소형 패널이나 아니면 뭐 TV 같은 대형 패널에 들어가는데요.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중소형 OLED 패널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주 지금 잘하고 있죠. TV 쪽은 일단 LG 쪽이 지금 잘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이 폴더블 스마트폰과 함께 이 중소형 OLED 패널 수요가 더 늘 것 같다라는 분위기, 또 거기다 또 삼성이 LCD 쪽을 좀 접고 OLED 쪽으로 TV형 대형 사이즈로 QD OLED도 전환 투자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요즘 뭐 관련해서 장비 업체들 또 소재 업체들 좀 들썩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많이 올랐지만 연말 더 끌고 나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네요.